5월 말 어스름이 내려앉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64살 강현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지만 10년 전 문을 닫고 지금은 국민연금과 얼마 안 되는 저축에 기대어 조용한 혼자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였던 윤정희와는 1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랐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삶을 꿈꿨지만 저는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없었죠. 딸 수진이는 서울에서 결혼해 살고 있고 1년에 한 번 추석에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바닷바람이 소금기 가득 안고 드나드는 오래된 항구 도시의 작은 아파트. 창밖에선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가 스며들기를 반복하며 저는 그런 일상에 익숙해져 무덤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이 바뀔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마트의 형광등 아래 할인 코너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할인된 빵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지갑 속을 들여다보는 모습에 마음이 아릿해졌습니다. 마른 체구, 정갈하게 묶인 머리, 깔끔하지만 빛바랜 얇은 코트를 걸친 그녀는 한때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출구 쪽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도움이 필요하신 건 없으신지요?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마른 얼굴에 깊게 패인 피로함, 그러나 눈빛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단아한 분위기의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 고독이 제 마음속 오래된 무언가를 건드렸던 걸지도 모릅니다. 근처에 작은 식당이 있는데요. 같이 뭐라도 드시지 않겠어요? 혼자보다는 누군가랑 얘기 나누며 먹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바닷가 근처의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유리창엔 옅은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뉴판을 들더니 가장 저렴한 생선구이 정식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조심스런 긴장감이 묻어나 있었죠. 가격은 고작 7,000원.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습니다. 저는 김미나 55살이에요. 생면부지의 분께 이런 친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강현우라고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저도 혼자 먹는 게 싱겁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나 씨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는 그녀의 먹는 속도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절제되면서도 절실하게 생선을 발라 밥을 떠먹는 그녀의 모습에 제 마음이 뻐근해졌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 하루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마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배고픈 채로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황의 심각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도서관에서 예산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월세는 4개월째 밀려 있었으며 저축도 바닥난 상태. 내일이라도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린 그녀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갈 곳이 없으시다면 오늘 밤만이라도 제 집에 머무시겠어요? 이상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비도 곧 올 것 같고 그냥 곤란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 할 수 없어서요. 미나 씨는 놀란 듯 저를 보았고 저는 급히 덧붙였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요. 멀리 살아서 집엔 저 혼자예요. 방도 남고요. 그 순간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힌 빗방울이 가느다란 줄기를 이루며 흘러내렸습니다. 미나 씨는 긴 침묵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엔 고마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항구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 지은 지 25년 된 ELDK 아파트입니다. 혼자 살기엔 넓고 조용한 공간. 벽엔 딸아이가 어릴 적 그린 그림이 아직도 걸려있고 색이 바랬습니다. 미나 씨를 작은 손님방으로 안내해 깨끗한 수건과 제 낡은 스웨트 셔츠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만 신세지겠습니다. 욕실도 자유롭게 쓰세요. 푹 쉬세요. 그녀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거실에서 그녀의 사연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55세의 여성이 일자리를 잃고 거처까지 잃게 되는 현실. 차가운 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밤이었습니다. 한때 아내 정희도 삶의 팍팍함에 지쳐 저를 원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더 나은 삶을 원했고 저는 그걸 해주지 못했죠. 그 무력했던 기억이 지금 미나 씨의 모습에 겹쳐졌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미나 씨는 제 스웨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조금 커 보이는 옷이 오히려 그녀의 가녀린 체형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5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운 선들, 젖은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달라붙고 따뜻한 김기와 함께 그녀를 한층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목욕 정말 잘했어요. 오랜만에 느긋하게 피로를 풀었네요. 따뜻하게 데워졌나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서 홍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뜻밖에도 미나 씨는 말솜씨가 좋았고 도서관에서의 소소한 추억이나 젊은 시절 푹 빠졌던 정원 가꾸기 이야기 등을 생기 있게 들려주었습니다. 꽃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반짝였고 그 표정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도 이혼의 아픔과 그 이후 홀로 살아온 세월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30대 때 그녀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줄곧 혼자였다고요. 이렇게 편하게 웃으며 얘기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혼자 있다 보면 자꾸만 어두운 생각에 잠기게 되니까요. 저도 그래요. 딸이 독립하고 나서는 집에 돌아와도 늘 적막하기만 했거든요. 오늘 밤은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예전 아내와의 냉랭했던 결혼 생활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미나 씨의 미소는 그런 지난 날을 멀리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미나 씨는 집주인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비에 젖은 코트를 입고 지친 얼굴로 돌아온 그녀는 말했습니다. 역시 안 됐어요. 다음 주까지 나가야 한대요. 그렇다면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제 말에 미나 씨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더는 민폐 끼칠 수 없어요. 민폐라니요. 저는 혼자보다 둘이 나은 것뿐이에요. 누군가와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전 월세도 못 내고 신경 쓰지 마세요. 집안일 조금 도와주시기만 해도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미나 씨는 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놀랍도록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따끈한 된장국과 구운 생선이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은 반짝일 정도로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음식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 그녀가 만든 고기 감자 조림을 먹으며 문득 어머니의 손맛이 떠올랐습니다. 몇십 년은 느껴보지 못한 그 그리운 온기. 미나 씨 요리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된 집밥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고마워요. 저 예전부터 요리하는 거 참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녀의 미소는 제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었습니다. 적막하고 쓸쓸했던 집이 어느새 사람 사는 공간처럼 변해가고 있었죠. 그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집안에 부드러운 햇살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알 수 없는 감정이 꿈틀댔습니다. 그녀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여인일 뿐 제가 돕고 싶은 마음에서였는데 그녀의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와의 오래된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 사랑이라 부르기 어려웠던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감정을 가질 자격조차 없다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났을 무렵 미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쥔 홍차잔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신세만 지고 아무것도 갚지 못하는 제 자신이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갚을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전 그게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의지하기만 하는 건.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돈도 없고 특별한 재주도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은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미나 씨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열었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께 제 몸을 드리고 싶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고 그 진지한 눈빛에 담긴 각오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 이제 젊지도 않고 매력적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에요. 여자로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55년을 살아온 얼굴엔 인생의 굴곡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엔 깊은 외로움과 한 줌의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지 동정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의 눈을 보고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현우 씨라면 저는 괜찮아요.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고 제 마음은 따뜻한 무언가로 채워졌습니다. 동시에 제 안에서는 도덕적 갈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저는 그런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침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스탠드 조명의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나 씨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그 손끝이 시트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섭진 않으세요? 조금은 떨리지만 현우 씨니까 괜찮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싸 안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손끝에서 따뜻한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웠고 저는 그 손을 꼭 감싸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싫거나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하지만 전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옷을 벗어냈습니다.
미나 씨의 피부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웠고 작은 떨림과 함께 제 손끝에 닿을 때마다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엔 아직도 여성으로서의 고운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선 은은하게 봄비의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창피해요.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미나 씨. 제 말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천을 확인하듯 시간을 들였습니다. 60대의 저와 50대의 미나 씨. 젊었을 때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깊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다정한 움직임 속에 오랜 외로움을 지운 듯한 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귀에 닿을 때마다 조용한 감정이 방 안을 채웠고 창밖의 빗소리는 마치 우리의 시간을 감싸 안듯이 잔잔히 퍼졌습니다. 현우 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살며시 안고 조용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빗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밤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두 사람이었기에 더 진하게 느껴졌던 깊고 조용한 연결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 아내와의 차가웠던 밤들이 스쳐갔습니다. 그 시절 저는 사랑을 잃고 고요한 외로움만을 견디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미나 씨는 제게 새로운 온기를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아침이 올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삶의 후반부에서 만난 두 사람, 서로의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불안까지 솔직히 나누며 깊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미나 씨의 목소리는 마치 제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사랑을 털어놓았습니다. 20대의 교사가 되기를 꿈꿨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꿈을 내려놓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그녀를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불만, 저의 무력감, 그리고 마지막엔 이별.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제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 씨는 늘 그렇듯 정성껏 아침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어제보다 조금 더 밝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부엌엔 구운 생선 냄새가 퍼져 있었고 창밖에는 봄비가 멈춰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미나 씨. 어젯밤은 괜찮으셨어요? 네, 진심으로 감사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깊이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젯밤의 일이 저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겼습니다. 저는 단지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녀의 몸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정말 그녀의 약함을 이용한 건 아닌가. 도덕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고 미나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자 그녀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밝아졌습니다. 현우 씨 덕분이에요. 그때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전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미나 씨가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저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녀는 제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여기 있어도 될까요? 월세는 꼭 낼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함께 있어줘서 제가 고마울 정도예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계속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우리는 다시금 사랑을 나눴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끼리였기에 더 잘 통하는 부분도 많았고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의 일도 순조로웠고 조금씩 저축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나 책임감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알바낭 근처의 작은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 산책로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릿결에 빗방울이 반짝였고 그 눈빛은 밤바다처럼 깊었습니다. 그녀가 제 팔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전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저야말로 혼자서 남은 인생을 조용히 견딜 생각이었는데 미나 씨가 있어줘서 매일이 따뜻해졌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살며시 감싸주었습니다. 그 따스함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예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사랑을 원했었지만 저는 그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미나 씨를 향한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인 건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건지 제 안에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미나 씨가 조금은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구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료칸 여관에서 하룻밤 여행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론 바다가 한눈에 보였고 객실 안엔 다다미 향과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현우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식으로 사귀고 싶어요. 연인으로요.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습니다. 이미 우리는 연인처럼 지내고 있었지만 그녀가 그렇게 정식으로 고백해올 줄은 몰랐거든요. 내 마음은 기쁨과 불안 속에서 요동쳤습니다. 나는 분명 그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혹시 그녀의 힘든 상황을 이용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의 갈등이 여전히 나를 괴롭혔습니다.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날 이후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변 시선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만난 진심 어린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온 힘을 다해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작고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의 감사에 기대고 있을 뿐일까?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부산의 오래된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낡은 아파트는 우리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가 되었지요. 그날 슈퍼에서 처음 그녀에게 말을 건 것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녀의 눈빛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외로움의 그림자를 볼 때면 나는 조용히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용기 내어 인사하길 정말 잘했어. 나도 당신이 다가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 씨와의 만남은 우리 인생 마지막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의 늦은 때란 없다는 말을 나는 지금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픈 과거까지 내가 모두 치유해 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와 함께 살아갈 겁니다. 이 항구 도시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말이지요.